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렌터카로 차량을 운용하는 건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매달 렌터카 비용을 세금 계산서로 받잖아요. 오늘 제가 다른 접근을 좀 해볼까요? 렌터카를 내 자가용으로 타다가 현금 여유가 있어서 내가 인수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차 좀 마음에 든다. 아니면 뭐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도 해지를 해서 인수할 수 있는 옵션으로 되어 있고 차량 정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중도 해지 정산서 금액을 보니 1,560만 원. 당연히 내가 금액을 내면 렌터카 회사는 과세업자니까 당연히 나에게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1,560만 원 내면 1,560만 원 끊어주는 게 맞잖아요. 렌터카 회사의 메커니즘상 요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실제 세금 계산서는 한 1,350, 1,347만 원 이렇게 나왔다면 이 괴리가 나는 200만 원은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거기에 중도 해지에서 내가 인수를 하는 것보다 중고차 회사에 넘겨서 정리를 하는 승계 후 매입, 승계 후 완납, 저희 쪽에서는 승계 완납이나 완납 승계라고 하죠. 이렇게 넘겨서 했었을 경우 중고차 회사에서 1,560만 원을 대납을 시켜주는데 그러면 계산서가 1,347만 원이 나와 부족한 이 금액은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2020년식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사업자분께서 사용을 하셨던 차고 중도에 이것을 해지해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쪽에 승계 매입을 요청을 하신 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렌터카사에서 1,560만 원을 내. 그런데 계산서는 1,347만 원을 끊어줄게.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금액이 괴리가 나는 이유는 중도 해지 수수료와 승계 수수료 그 사이는 세금 계산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차량의 매입 금액과 부가세 금액만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차량의 원금만 그 세금 계산서 대상이 되고 수수료는 실제로 계산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는 금액과 계산서의 발부 금액이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발생을 하고 페널티 금액, 승계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계산서로 발행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00여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1,347만 원이 매입대금이죠. 그러면 그것을 계산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중도 해지 수수료는 해지 수수료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계산서가 처리 안 되고 비용으로 떨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중고차로 판매를 할 때 렌터카 회사로부터 매입을 할 때는 세금 계산서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하게 취등록세도 역시 발생을 하겠죠. 당연하게 영수증이 나오니까 그거는 취등록 처리를 하시고 다시 매매를 할 때 매매해서 받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입 금액과 판매 금액 사이에 있는 금액, 그 금액이 바로 매출 이익이 되고 그 매출 이익의 10%는 부가세로 부과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5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1,347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 있는 것이 매출 이익이 되는 거고 그 금액만큼의 10% 부가세를 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계산서는 1,500만 원짜리 계산서를 끊어주셔야 되겠죠. 매입이 있었으니까 매출이 있을 거고 그 사이에 금액 차이만큼의 매출 이익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셔야 된다. 10%만큼.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무리 없으실 것 같고 수수료는 수수료로 기장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중고차 업체로 승계를 할 때에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먼저 승계를 했었을 때 승계 수수료 3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계산서 금액과 실제 지불 금액과의 차이에서 한 200여만 원 정도 똑같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거는 마진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중고차 딜러의 마진, 중고차 이제 원천 징수 3.3%와 부가세 10%, 13.3% 정도를 징구를 하게 되고 거기에 플러스 마진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제가 볼 때에는 한 4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지급을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게 있죠. 내가 인수를 했었을 때 취등록세를 내는 부분과 중고차 업체에 넘겨줄 때 이익으로 나와 있는 10% 플러스 금액과 중고차 업체에게 넘겨줄 때 승계를 시켜서 매입을 시켰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는 13.3% 대략 4,50만 원과 두 개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이득이냐 꼭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보통은 승계 완납을 시켜서 완납 승계를 시켜서 중고차 업체에게 렌터카를 넘겨주는 게 이득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간혹 중고차 업체들 중에서 이 부족분을 계산서를 끊어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세금 계산서가 나오는 렌터카는 이 부족분을 세금 계산서로 끊어도 중복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액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액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거래하는 세무사님과 꼭 상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계정을 맞추시기를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자, 오늘 렌터카를 중도에 인수를 해서 인수 금액과 세금 계산서 차이의 괴리감이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량을 승계 완납, 승계 매입 처리를 할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이득인가 비교해봐라. 대다수는 승계 완납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점과 세금 계산서는 추가로 발급을 하는 것은 중복으로 발급되는 거기 때문에 발급을 한다 하더라도 중고차 업체에서는 이것을 세금 계산서 처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금액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슬기로운 렌터카 생활 시우카TV의 정준환이었습니다.